이 보안 수사권, 이 특히나 이번에 장윤기 사건 때문에 이게 더 주목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윤기 사건의 보안 수사만 11건이라고 합니다. 이 11건이 어떻게 11건인지 한번 화면에 한번 보겠는데 블랙박스 메모리 확보, 그다음에 장윤기 차량을 추가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다음에 범행 당시 상황, 성적 동기 확인을 된 것이 블랙박스 뭐 당시의 범행 현장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확대 화질 개선, 그다음에 뭐 주변 인물 파악, 범행 전 동선 파악, 그다음에 고교 시절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확보, 리얼도 성인용품 구매 내역 파악. 근데 이런 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안 돼. 어떻게 수사 단계에서 안 되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11건의 보안 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수사가 제대로 하나도 안 된 건데. 수사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뭘 한 거지? 그냥 얘만 잡아놓고 가해자만, 그러니까 범인만 잡아놓고 그냥 자기들은 그냥 이 사건 종결했다라고 생각을 한 건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피해자는 돌아가셨으니까 사람이 죽은 사실은 없는 건 못 만드니까 네. 사람 잡아놓고 그냥 단순 살인으로 묶으려고 했던 겁니다. 단순 살인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뭐 5년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그래도 뭐 한 8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를 한 거죠. 네. 뭐 이게 만약에 봐주기 수사가 아니시라는 분은 본인의 어떤 지성을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정말 대단한 무슨 권력이 있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뭐 국가의 권력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네. 한 경감 정도 자기가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현장을 미리 찾아가가지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 이 사건 딱 터졌을 때 이름이 너무 익숙했던 게 광주 광산경찰서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 우리 문성호 예. 대변인 페북 봤어요. 제가 이제 원래 정당 생활하기 전에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분들 돕는 시민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도 여기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이게 이제 남자애가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몰렸는데 거꾸로요. 오히려 여자애가 남자애를 때려놓고 자기가 맞았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둘이만 있는 장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식당에서 팬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애는 잡혀가가지고 CCTV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막 욕설하면서 이 새끼 개새끼 해요. 경찰이. 어. 그래 놓고 나중에 이것도 똑같아요. 검찰이 그러니까 아니 야 이 피해자가 CCTV 확보해 달라 그러는데 왜 CCTV 확보를 안 하고 그냥 올렸어. CCTV 확보해서 좀 줘. 네. 이렇게 올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2심 재판에 가서 뭐 폭행, 뭐 납치, 뭐 여러 가지 그 혐의들에 대해서 무죄를 받고 나왔는데 네. 그때는 사실 검사도 일을 좀 대충 하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안 수사를 해서 안 그랬으면 내가 지금 CCTV를 요청하고 내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경찰이 묻어버리고 그걸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는 그래도 경찰이 그걸 보안 수사 요구를 했는데 네. 이게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현장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이거는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 네. 서울 경찰하고 지방 경찰하고 달라요. 이게 무슨 제가 지방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경찰 같은 경우는 검사 같은 경우는 보직 순환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한 곳에 고이질 않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지역에 쭉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짬짬이 카르텔화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본인들과 친분이 있거나 본인들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네. 정말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검사가 그걸 견제하고 있으니까 검사가 눈을 제대로 뜨고 있으면 그게 걸리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경찰들도 너무 심하게는 못하고 사람 봐가면서 하고 이러는 건데 네. 이제 아예 폐지돼 버리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뭐 왜 있어서는 왜 폐지돼서는 안 되는지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보안수사권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네. 이거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빠르게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 관련해 가지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외국에 있다가 급하게 귀국을 한 다음에 지금 뭐 사과 메시지는 냈습니다. 대국민 사과 메시지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뿐만 아니라 윤호중 해안부 장관이 이번 사태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책임져 없어? 사퇴해야죠. 하여튼 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신조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누군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책임을 질 것 같았으면 전 진작에 졌을 거라고 봅니다. 아, 진짜. 뭐 여러 사안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동안에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께 궤변만 늘어놓았던 것은 분명히 많은 경우를 저희가 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순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고 또 문성호 대변인 말씀처럼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보안 수사권 폐지 그것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과 만찬 자리에서도 네.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피력했다는 보도가 네. 단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결국에 아는 거예요. 이 보안 수사권을 없앴을 경우에 이러한 사례가 무수히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보안 수사권 폐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약간 좀 더 하락하는 추세였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 이후에 네. 보안 수사권이 국회를 통과하면은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하시면 저는 지지율이 아마 엄청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무언가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있어서 네. 대통령이 제동을 건다면 저는 굉장히 올바른 태도를 보이시는 거라고 보고요. 사실 보안 수사권이 이 문제에서만 저희가 그 장점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 김창민 감독 그렇죠. 돌아가신 그 네. 김창민 감독도 범죄 혐의자들, 피의자들의 혐의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 최근에 그 창원지검에서도 3천만 원대 사기 사건을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서 400억 원대 금융 그러니까 범죄를 밝혀냈어요. 맞아요. 예. 엄청 많아요. 그 계곡 살인 사건이었던 이은희 네. 사건도 예. 그것도 보안 수사가 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살인의 어떤 진범이 살인으로 잡힌 거였지. 그렇죠. 안 그랬으면 그냥 묻혀버렸을 사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진보 진영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이 나와가지고 대체 이 보안 수사권 폐지 이후의 어떤 대처법을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방송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아 언론 그러면 경찰이 그냥 그거를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일단.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진술도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고 면담 요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 대한 통보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방식.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을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게 망가지지 않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법에 제가 발의한 법에는 수사인권보호관이라는 것을 두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인권보호관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제어 장치들, 견제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아 진짜 난 저 똥멍청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아니 둘 다 변호사잖아요. 왜 저러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저는 저거 영상 보고 너무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최강욱 전 의원이 이 검찰 개혁에 얘기하면서 무슨 뭐 조국 사태 이런 거 할 때 피의자에 대해서 뭐 검찰이 언론 플레이라고 피의 사실 공표를 한다. 그래갖고 막 그 당시에 포토라인 세우는 것도 막 못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럼 언론에 제보하겠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본인들끼리 스스로 자기 말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내로남불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면서까지 이걸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전에야 그래 본인들이 뭐 지금 혹은 본인들의 그 정치 집단에 있는 누군가가 수사받는 게 싫어가지고 뭐 했다 치자고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본인들 권력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이제는 좀 반대로 좀 말 바꾸고 해서 진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때야 정권 획득의 수단으로 이용했더라도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 여당 운영해야 되니까 뭐 좀 전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텐데 아니 본인 스스로 말했던 것까지 부정해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어떤 이 관련해 가지고 좀 글을 올린 게 있는데 그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좀 말 이어가겠는데요.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에 최강욱 의원은 보안 수사가 안 되면 언론에 얘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언론에 이제 고자질해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 뭐 수사인권 보호관 그거 지금도 있긴 해요. 제도 자체는. 근데 저러려고 그렇죠. 있는 것은 아니고 아니죠. 다른 제도인데. 김희영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 두 분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보 진영에 약간 뾰족한 대책 수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지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진보 진영에서의 이분들의 생각이 이념적인 거예요. 그렇죠. 보안 수사권 폐지, 검찰을 악마하고 검찰 폐지해야 되는 건 이념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고 저는 최강욱 전 의원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건별로 언론사 담당 언론사가 다 다른가요? 뭐 조선일보에는 형사 사건만 문의해야 되고 뭐 정치 사건만 문의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 저 수사인권 보호관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네. 문제는 김용민 의원의 주장대로 수사인권 보호관을 쓰려면 수사인권 보호관이 굉장히 숫자도 많아야 될 뿐더러 그렇지. 지식이 거의 변호사급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수사인권 보호관은 그게 아니라 피의자가 수사받는 과정에서 그 인권 침해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수사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를 기피하는 게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좀 들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수사인권 보호관 몇 명 뽑을 건지 구체적으로 채용 계획도 밝혀야죠. 이런 식으로 말장난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권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두 분이 어찌 보면 지금 진보 진영에서 가장 보안 수사 관련해서 가장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저는 네. 이 최강욱 전 의원님이 네. 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네. 이렇게 뭐 오히려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최강욱 의원 말만 들으면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말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김용민 의원 말에 따르면 이제 피해자가 자꾸 이 검사를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수사를 받아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까? 아유. 어떻게 피해자가 먼저 검사를 찾아가고 경찰을 찾아가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요 본인 수사에 좀 피해가 될 거 싶어가지고 더 위축되는 게 피해자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리적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자꾸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저 방금 안타깝습니다. 댓글이 너무 웃긴 거 네. 대책이 나왔는데 전 국민이 법 공부하자고. 근데 맞는 대책이긴 해요.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이 댓글 이분들 댓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우리 모두 다 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는 좋다니까요. 저는 좋아요. 이제 일거리가 더 많아졌어. 일단 근데 경찰에 선임해서 이제 경찰에다 뭐 또 하고 합시다. 진짜 아니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피해자들은 솔직히 저도 피해자 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소인들이 다 피해자잖아요. 대부분 네, 어떤 그쵸. 범죄 피해자들이 그쵸. 다 고소인이잖아요. 고소를 해놓고 저희도 신고를 해놓고 조사 받은 다음에 고소인 조사한 다음에 수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된지를 몰라요. 그 수사를 어떻게 어느 만큼 진행한다고 알려줄 수가 없어요. 경찰관이 아니,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성, 그렇죠. 몰래 하는 거고 이거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피해자가 계속 알려줘. 이게 발설이 되면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다 범인한테 알려질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진짜 대책 하나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진행자가 네.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최욱 씨도 약간 좀 어이없어 하고 오히려 이동영 씨는 이걸 까고 있더라고 보니까. 아니 왜냐면 거기 쪽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자기네들이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한다고 그거 언론에 알리는 거에 대해서 그 조국 사태 때 얼마나 벌떼같이 굴었습니까? 근데 자기들 패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얘 지금 뭐래 그러는 거야? 그럴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모르겠어요. 요즘에 또 최강욱이나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하는 문조털레 쪽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엄청 저쪽 친명계에서는 엄청 까긴 까던데 다 떠나서 그리고 이걸 어저께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어요. 입법 발의를 네, 제출했습니다. 법안 자체를. 근데 뭐라 그러냐면 법안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입장은 보안 수사권 자체는 폐지를 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좀 강화를 하자. 근데 내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자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신조 대변인 무슨 의미야?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설입니다. 요설. 아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화할 거면 왜 보안 수사권을 없앱니까? 그냥 지금 있는 거 그대로 하면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이 범죄자들의 전성 시대를 열려는 것 같아요. 네. 범죄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들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화했는데 그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그만 아닙니까? 또?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의 입장에서 왜 보안 수사 요구를 하지? 이거 우리가 잘했는데 자존심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건다. 그러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기싸움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사 요구를 한다고 한들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있는 보안 수사권을 두는 게 낫죠. 이런 말장난 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신조대변께서 말씀 되게 잘해주신 게 네. 예전에 2010년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처음 있었거든요. 그때 네.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시도했었을 때 검찰과 경찰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청와대에게 엄청난 요구들 각각의 요구를 엄청 해왔었거든요. 네. 기싸움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안 수사 요구권을 만든다고 해서 견제 기능이 살 수가 없는 게 현재 이미 균형추가 권력의 균형추는 경찰하고 기울어져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이제 와서 보안 수사를 요구한다? 네. 그걸 경찰이 받아줄 리도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찾아보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 거부했었을 때 책임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처벌은 경찰 내부에서 징계를 결정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하죠. 아니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어떤 두 집단은 서로 자기 집단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조직 논리가. 그거를 막고자 하기 위해서 견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는 건데 이 제도 없애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만든다? 이거는 진짜 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그 이상 아닌 것 말이 같아요. 안 되는 게 이게 보안 수사 요구를 거절했을 때 뭐 그거에 잘못됐을 때 뭐 경찰에서 내사하는 이것도 웃긴데 그게 잘못됐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네. 경찰에서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덮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그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만 해도 경찰이 요구를 해가지고 CCTV 가져오긴 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여성이 일방적으로 남성을 폭행하고 있는 거고 뭐 남성 손에 오히려 남성이 가려는 거 매달려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건데 네. 그걸 영상으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서류에. 그러니까 네. 서류에는 그 한 장면을 딱 찍어놓고 경찰이 뭐라고 거기다 적었냐면 서로 다투고 있다. 남성이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실제로는 영상을 풀 버전으로 보면 그게 아닌데 근데 문제는 검사가 그걸 안 봤어요. 그냥 그거만 보고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요구를 했을 때 여기서 대충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정을 해야 돼요. 보안수사권 폐지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잘못한 거다. 그것 때문에 이번 사건이 터졌다. 최소한 앞으로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 멈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나마 국민에게 뽑아준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지 본인들이 잘못한 거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땡각 쓰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알고는 있는 것 같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근데 밀어붙이는 거 보면 참 그놈의 전당대회와 강성 당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거 없앤다고 이게 없앤다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나요? 난 그것부터가 궁금하긴 해.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이러는 이유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사는 무조건 경찰에서, 기소는 이제 무조건 그 공수처인가요? 공수처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기 위한 이제 과정이라고 보는 것인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친여 성향이라고 하는 민변에서조차도 이 수사권 자체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60% 이상이 그렇게 동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강제 수사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말하는 그 수사와 기소 분리가 과연 이제 국민들 아니면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의 상과 맞닿아 있는 사람들한테 올바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거죠. 하여튼 좀 그러니까 그리고 공소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니 공수처. 그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그쵸. 검찰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 근데 거기는 수사를 못 해. 그렇죠. 거기는 수사를 못 해요. 수사 영향이 떨어지고. 수사 영향이 너무 떨어져. 네. 지금 만들어진 지 한 5년 됐나요? 한 5, 6년 됐나? 2018. 근데 이제까지 제가 문재인 알기로는 정부에서 만들어졌어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의 수사로 뭐 내가 구속됐다는 사람도 거의 못 본 것 같고. 네, 없었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러면 진짜 권력형 비리 수사나 이런 것들은 공수처에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수처가. 근데 공수처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뭐 진짜.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안 그래도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지금 경찰대 출신 변호사분들의 몸값이 엄청 높죠. 엄청 높아졌다고.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경찰 저도 비하하거나 네.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경찰이 전국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저 네, 개인적으로는. 네, 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검찰이나 판사들은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순환 근무를 시켜서 지역을 어느 특정 지역에 못 있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판사 같은 경우는 뭐 그 지역만 도는 판사가 있긴 한데 검사들은 대부분 2년에 한 번씩 네. 돌거든요. 순환 부장 판사는 네. 부장 검사들은 1년에 한 번씩 돌고. 그럼 어디에 토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비리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은 솔직히 이번에 장윤기 사건에서 보다시피
예를 들어 광주 지역이다. 그러면 광산경찰서에서 한다. 그럼 그 다음에 뭐 남부경찰서나 북부경찰서에서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산경찰서 산하에 있는 파출소로 간다든지. 그럼 거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다 알아. 맞아. 직원들끼리 다 친해. 모임도 같이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경찰 근데 우리랑 같이 원래 같이 팀원이었던 사람이 예를 들어 변호사가 됐어. 그 나갔어. 그 나중에 이제 뭐 사건이 와. 근데 솔직히 경찰에서 사건을 무마하기가 쉽겠어요. 검찰에서 사건 무마하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의뢰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찰 조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때 여기서 대처를 잘해야지. 예를 들어 사건을 축소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진짜 뭐 어떻게든 이게 죄가 안 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근데 경찰 출신 예를 들어 경찰 대출신 변호사라고 한다면 대부분 팀장급이니까 영향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안타까운 게 이렇게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면 그 피해자분들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도 몸값이 높은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죄 유무죄 결과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찰은 이제 순환 근무를 좀 많이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은 원래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가 치안 유지 업무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 네. 치안 유지의 업무 특성상 경찰은 정보과도 필요하고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 어느 정도 밀착형 정보도 미리 좀 알고 있어야만 범죄 예방도 되고 사건이 발생할 때 그렇죠. 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기존의 검찰 같은 경우는 기소를 할 수 있는 워낙 막강한 권한이 있었으니까 순환보직을 통해서 약간의 뭐 비리라든지 이걸 차단했던 거고 경찰은 치안 유지라는 그 특성 때문에 저는 순환보직보다는 지역에서 최소한 순환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바라보고 입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검찰은 나쁜 조직이니까 경찰에게 힘을 몰아주자 이 논리가 민주당 논리의 가장 큰 허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전 경찰을 사실상 검찰을 대신하는 역할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는 경찰청장 대행이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게 이제 수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점을 얘기한다던가 네.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든 여론이 좀 좋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경찰이 좀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대행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청장도 대행이고요. 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도 없어요. 대행이에요. 맞아요. 총장은 뭐 없어질 조직을 안 한다고.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경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맞아요. 좀 좌우한다라고 보는데 이게 1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경찰청장 임명할 만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런 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도 경찰청장 대행이 사과를 하는 것과 그리고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는 것은 완전히 그렇죠. 다른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이 인사를 미루는 이유가 뭔지 네. 그리고 이렇게 미룬 인사로 인해서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것까지 터진 게 아닌지라는 그런 의혹도 한번 제기를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정권이었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 구성원 전부가 바로 광장 나갔을 겁니다. 행안부 장관 사퇴하라고. 근데 국민의힘 왜 못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오늘 엘리트 정점식 정당. 원내대표도 말씀하셨던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질 사람을 명확히 해서 네. 책임을 물어야 그게 진짜 질서가 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책임질 사람도 규명 못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한다면 누가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 네. 누가 정말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네. 좀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이래서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실제로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네. 실제로 예비군 사망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정도 일이면은 솔직히 진짜 옷 벗어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한 게 아니라 안규백 장관이 당시에 군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병역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예비군 정예화를 하겠다 하면서 무리하게 훈련을 추진하다가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의도된 인재예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야당이 제대로 투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겁니다. 무려 선거 국면이었는데도 그게 제대로 안 최혜병 들어갔어요. 사건하고 도대체 뭐가 구조적으로 다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게 이렇게 넘어갈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저도 좀 그러니까요. 들어요. 그 예비군 사망 사건은 너무 희한하게 축소돼서 지금 뭐 진행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청취자 중에 찡찡리니님 되게 좋은 말씀. 수사 기소 분리 좋지. 근데 그 전에 제대로 된 입법이 있어야 된다. 뭐 좋은 말씀과 함께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 그런 생각도 해봐. 저희가 만약 계속 민주당에 있었으면 제가 이거 뭐 저는 분명히 보안수사권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을 사람이거든요. 민주당에 있었어도. 그럼 난 또 뉴 이재명이 됐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저는 있을 때부터 그랬어. 우리 검찰 없애면 안 된다. 민주당에 있을 때도 검찰 없애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장을 청소를 하는데 뭐 청소를 다 하다가 한 군데가 조금 미진한 거야. 그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거야. 너 저기 왜 깨끗하게 안 했어? 그러니까 너 빨리 뭐 이 청소 요거 도구 있잖아요. 빗자루나 빗자루나 이런 거 다 줘. 너 이거 앞으로도 하면 안 돼. 청소하면 안 돼. 이런 거거든. 그렇죠. 그럼 보안만 하면 되잖아. 그래? 그럼 뭐 네가 못했으면 이걸 해줄 사람은 다시 찾든지 아니면 좀 이런 보완되는 제도를 보완해서 개선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빗자루를 뺏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여기 쌓일 쓰레기들은 누가 치우라는 거야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도대체. 그러니까 검찰 문제 있다 그래놓고는 다시 검찰을 만드는 거 보면 왜 그렇게 굳이 힘들게 하냐?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예언한데 중수청이라는 수사기관은 공수처화돼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공수처가 왜 수사가 안 되는지는 솔직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업계에 있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은 수사뿐만 아니라 행정도 네. 수사를 돕기 위해서 어떤 수사에 최적화된 조직이에요. 수사를 잘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야. 근데 공수처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수사와 일반 행정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이 행정 파트에 있는 직원들의 입김이 너무 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부분 있다라는 거 좀 저는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보안 수사권 존치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겉으로. 아니, 그럼 뭘 국회의원해? 그러니까 다 싹 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주당 구성원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현직 대통령이 좀 같은 목소리를 내신 거 아닙니까? 네. 보안 수사권에 네.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문제 의식을 공감하고 있는데 민주당 강성당원들 때문에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지만 또 강성 지지층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 민주당 정치인들 책임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검사라고 하는 집단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네. 계속 검사를 악마화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종하던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지만 거기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검사라는 집단은 진짜 악마예요. 그러니까 이 악마한테 권한을 주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기 위해서 본인들의 지지층을 그렇게 조련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자기들이 그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강성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말을 못한다고 핑계 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